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고등학교 3학년 3월 학력평가 영어 영역을 제가 풀어보고 또 주요 문항 해설도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 총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월 학평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요. 다른 과목하고는 다르게 이 3월 학평도 여전히 100분위 점수나 표준 점수는 영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금 나의 현재 위치는 과연 어떠한가 이거를 알아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죠? 우리가 대략적으로 기준점을 잡게 되는 게 3월 학평인데요. 지금부터 이제 1등급 퍼센트가 몇 퍼센트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1등급 퍼센테이지가 여러분 상대평가에서는 4%가 1등급이잖아요. 그죠? 근데 1등급 퍼센테이지가 4%다. 영어 영역이 그렇게 나왔다. 그러면 상대평가랑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한 8%다, 12%다. 그러면 그래도 좀 완화가 됐고 좀 쉬운 편이구나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난이도는 지금부터는 아마 1등급 퍼센테이지에 준해서 얘기가 계속 될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1등급 퍼센테이지가 일정하지가 않다는 거죠. 이번에 3월 학평 때 1등급 퍼센테이지가 나오면 거기서 한 2%는 좀 빼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 3월 학평은 재수생들이 지원을 안 했죠. 그러면 영어에 대해서 1등급 퍼센테이지가 예를 들면 10%가 나왔다 그러면 한 8%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수생들이 들어오게 되면 1등급 퍼센테이지는 굉장히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반영해야죠. 재수생이 없는 상태로 반영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신의 어떤 위치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문제를 많이 틀었으면 너무 기쁜 일이다. 문제를 많이 틀어 점수가 나면 너무 기쁘다. 왜 기쁘냐? 수능이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지금 약점을 확인했다는 건 어때? 와, 이것만 채우면 내가 또 향상된다니까 좋은 거지. 지금까지 우리가 문제를 틀리고 점수가 안 나면 기분 나빠했던 건 내가 봤을 때는 오류입니다. 오류.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약점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는 기뻐야 될 일이고요. 요것부터 시작해서 채우기 시작하면 점점 나아질 테니까 앞으로 점수가 떨어지면은 좌절하는 건 오류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작년 수능하고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작년 수능보다는 좀 쉬운 편이냐? 제가 한번 따져봤습니다. 보세요. 작년 수능의 1등급 비율은 6.2%였습니다. 제가 오답률 50% 이상을 변별력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번에 보면 오답률 50% 이상의 7문제가 작년 수능이었으면 이번에 오답률 50% 언저리는 것까지 포함하면 한 8개인데 아니 선생님 무슨 소리야 이게 더 쉬워졌다니요. 보세요. 지금 예를 보면은 작년 수능에는 70% 이상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없어졌죠? 그러면 잘 모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비슷한 난이도라고 또 볼 수 있는데요. 근데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요번에 오답률 60% 이상 문항은 한 문항이 있어요. 70%는 없지만. 작년 수능 때는 오답률 60% 이상의 문항이 한 3문항 정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수능보다는 아주 약간 쉬운 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요번에 지금 재수생들이 빠져 있으니까 3월 1등급 비율은 대략 발표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뭐 9%나 10% 정도라고 발표하겠지만 실제로는 그거보다 작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재수생이 빠졌기 때문에 작은 거, 재수생이 막 들어오게 되면은 들어오는 거를 가정해서 봐야 되니까 제가 봤을 때 실제로 발표하는 것과 실질적인 재수생까지 포함한 비율은 제가 봤을 때는 한 7%에서 8% 정도로 봅니다. 살짝 쉬워졌는데 아마 비슷하거나 조금 편차가 있겠지만 거의 비슷하거나 살짝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난이도를 체감 난이도와 실질 난이도를 좀 봐야 되는데 체감 난이도는 많이 올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체감 난이도는 뭐냐면 지문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 또 해석이 안 되는 부분 또 해석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훨씬 더 많아졌다고 봐요. 작년 수능과 비교해 봤을 때. 체감 난이도는 상승했는데 근데 이제 오답률을 보게 되면 우리가 체감 난이도는 그야말로 우리가 느끼는 거고 실제 난이도는 오답률 알겠어요? 오답률을 보게 되면 살짝 쉬워진 형태니까 이 말하자면 이제 생각보다 어려운데 맞춤 문제들이 좀 있다 이런 느낌이 아마 오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문의 길이 작년 수능보다 좀 긴 편이고요. 재시문 난이도 작년 수능보다 좀 더 어려운 편입니다. 재시문에 보면은 작년 수능은 진짜 클리어했어요. 쓸데없는 얘기 하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좀 되게 감사했단 말이야. 그지?
재시문 난이도가 지금 작년 수능보다 좀 많이 어려워졌어요. 저도 해설하다 보니까 살짝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무시하면서 읽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이해하려고 그러면 되게 어려울 거예요. 선지 판단 난이도는 작년 수능보다는 살짝 쉬워지면서 전반적으로 보면 살짝 쉬워졌는데 이 체감 난이도는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뭐냐? 뭐 작년 수능하고 비슷한데 살짝 난이도는 그러니까 틀린 문항수는 조금 줄어들면서 조금 평균 점수가 조금 올라가는 그런 수준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재시문이 이해가 좀 어렵다라고 해서 이것이 꼭 내가 틀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재시문의 길이가 손바닥만 왔죠. 손바닥만한 지문 속에 내용이 많아봤자 2개입니다. 진짜 많아봤자. 정말 미친 듯이 많아봤자 한 3개 들어갈 때도 있지만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하나 아니면 2개입니다. 근데 이 지문에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거기서 멈춰서 뇌피셜을 막 돌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용이 되게 다양한 것처럼 착각이 되는데요. 아니야. 그래서 지금부터는 뭘 연습하셔야 되냐면 모른다고 인정하기. 아는 것만 갖고 놀아보자. 이거를 여러분들 연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험은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상황은 계속 반복됩니다. 본문에서 진짜 확실하게 이해나 공감이나 해석이 되는 부분, 우리가 너무 쉽게 이해되면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정말 쉽게 이해되는 부분에서 정답 나오지 막 고민하고 뭐지 하는 부분은 정답하고 전혀 상관이 없을 거예요. 손바닥만한 지문입니다. 자기가 지문에서 일정 부분, 뭐 많게는 50%까지 이해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그냥 내 머릿속에 지금 뭔가 들어오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의연함을 기르는 연습이 지금 고3 학생들한테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선지 판단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3월 학평하고 6구평하고 차이점은 바로 선지 구성입니다. 6구평은 선지가 매력 오답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어떻게 치고 나올지를 예측을 하시고 문제풀이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약점을 많이 발견했을 텐데 약점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질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표현에 대한 약점, 모르는 게 많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판단에 대한 약점이 있을 텐데 표현은 지금 저희가 수능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죠. 그래서 누적 반복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영어에서 어려운 표현은 뭐예요? 빈도가 낮은 표현이에요. 영어에서 쉬운 표현은 뭐예요? 빈도가 높은 표현입니다. 영어에 그럼 어렵다 쉽다는 뭐죠? 빈도에서 결정됩니다. 그럼 내가 지금 어려운 표현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빈도를 늘려주면 됩니다. 빈도를 어떻게 늘려주면 돼요? 빈도를 하루 이상의 텀을 두고 8번 이상은 봐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보통 복습하실 때 한두 번 보면 공부했다 생각하고 만족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에서 안타깝게도 계속 상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영어 단어나 표현은 내가 횟수만 채우면은 내게 되는데 이게 횟수를 채운 데만 초점 맞추시면 되는데 중간에 멈추죠. 몇 번 해서 안 되니까. 멈추지만 않고 계속 가면 됩니다. 그 횟수만 차면 여러분께 됩니다. 그리고 안 하면 까먹습니다. 안 하면 기억이 나도 내 기억 중에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자주 보고 같은 지문이라도 자주 읽고 그리고 반반을 나눠야 돼요. 계속 맷돌 돌리듯이 계속 한 것을 반복하는 그런 공부와 새로운 것을 계속 풀어 제끼면서 모르는 부분 충분히 인정하고 넘어가고 패스하는 그런 연습. 그래서 accuracy와 fluency 2가지가 동시에 가야 여러분들이 완벽한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3월 학평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3월 학평 결과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위치를 드러내는 거니까 냉정하게 앞으로 해야 될 일만 초점 맞추시고 일일비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것도 이상하고 슬퍼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기뻐하면 자만해서 공부 안 하고요. 슬퍼하면 그리고 좌절해서 짜증나서 공부 안 합니다. 자, 수험생은 감정은 사치죠. 우리는 회색 인간이다. 자, 앞으로 해야 될 일만 초점 맞추시면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